이제 그 일반 그 전당대회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몇 개 좀 여쭤보면 먼저 이제 전당대회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의대한이냐 아니냐 예.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보수 일각에서 상당히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한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이제 유튜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은 대통령과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일부의 아주 극렬 친윤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들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게 그분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한테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저희가 선거 참패했어요. 예.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졌는데 당을 재건을 해야지만 지방선거를 치르잖아요.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치면요. 그 다음 해에 있는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럼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보다 국민적인 그래도 지지, 그리고 나름대로 개혁적인 면모, 그리고 또 중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갖춘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는 분명히 팬덤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이제 훌륭한 대선 후보 주자급 의원분들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친윤 핵심이라면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끌고 함께 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전당대회에서 지금 일부 친윤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은 자신의 정치 권력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는 여권 전체를 공멸로 이끄는 아주 나쁜 모습이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왕한테는 충신과 간신이 있다. 근데 충신은 뭐냐? 정말 왕이 필요로 한 걸 합니다. 근데 간신은 왕이 원하는 거래요. 왕이 원하는 걸 하는 이유는 그게 자신에게, 그 간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거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이고, 그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여권의 굵직한 인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 파고를 넘고 위기를 넘기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을 갈라치기 해서 거기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 그럼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갈라서면 그럼 지지율이 따로따로 가는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받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대선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겠습니까? 어려워요. 이걸 합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왕한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충신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부 친윤 인사들의 그 굉장히 강한 비판들,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 음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언론들한테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뭐 좌파 아니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좌파 같다는 식의 색깔을 지금 씌우기 시작했고, 왜 그러하냐? 대구 경북이 우리 국민의힘의 본령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런 반 한동훈 정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모략이에요. 그런 모략들이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은요, 항상 제가 강조한 게 그 수어지교, 네. 옛날에 그 유비하고 이제 제갈공명 얻을 때 그 물과 물고기처럼 운명 공동체다. 이걸 상당히 강조했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 중에 거의 한 80, 90%가 한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두 분이 갈랐으면 지지율이 반토막씩 서로 나는 거고요. 따라서 저도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우리 자유파의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자유롭게 전당대회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생각하는 윤 대통령과 관계는요, 좀 건강한 긴장 관계. 예, 너무 너무 친윤으로 가도 안 되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차별은 필요하거든요. 예. 또 이게 완전히 반윤으로 돌아서 가지고 가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 힘들어요. 따라서 서로 할 말 하면서 이런 이제 건강하게 긴장 관계로 가면 이게 서로 윈윈되지 않을까 이래 보는데, 아마 이게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봅니까? 저도 지금 딱 정답을 얘기했다고 봐요. 건전한 긴장 관계. 그 7글자에 저는 두 사람의 관계에 핵심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 당시에 정치부장 그리고 시사제작국장 TV조선에서 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건전한 긴장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법률적으로 크게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나 대법원에서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건전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대로 받아내질 못한 거예요, 당이. 그때 당의 사무총장이 이철구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천을 했어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또 대통령 핑계를 댑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고집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 선거로 인해서 여권이 무너졌고 결국엔 총선 패배로 이어지는 이게 단초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긴장 관계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로 가장 피해를 본 건 대통령이에요. 예. 대통령의 리더십을 거기서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당에 대한 지휘권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빠르게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많은 교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전한 긴장 관계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전한 긴장 관계,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그 뒤에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 고리에서 승리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당대회가 이제 그 흥행이 되려면요. 또 이제 대항마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의대안처럼 이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러면 이게 흥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은 이제 뭐 불출마를 했고요. 네. 지금 나경원 의원 쪽으로 이게 좀 친윤들이 상당히 결집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아마 이제 한동훈의 대항마로는 어느 분들이 놓을 걸로 예상하는지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도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당원들은 지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 같고요. 오히려 중도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고 8대2의 당원 8 그리고 일반 여론 2의 비율로 뽑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공간이 넓지 않다. 본인도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원희룡 의원도 크게 지금 당권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강하니까 안 나와야지 하다가 생각보다 친윤들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나오겠다는 그런 기류가 생기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면 거기에 김재섭 의원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면 뭐 흥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에 당 대표도 관심이 가지만 최고위원도 중요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9명 중에 뭐 선출직 4명이 사퇴하면 또 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예. 여성이나 청년 최고위원 이런 이제 거론도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최고위원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출마하려고 하는지 좀 정보가 저보다 많을 테니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아마 한 위원장 측이 그게 제일 민감한 러닝메이트로 이게 제일 민감한 질문인데. 본인은 혹시 나올 생각 없습니까? 아니 그건 뭐 본인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권유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당에는 9명의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되는 최고위원이 6명이에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4명의 일반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그렇게 해서 6명이에요. 거기에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그렇게 해서 9명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더라도 당의 운영권의 이니셔티브를 쥐려면 최소한 2명의 최고위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 위원장으로서는 그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본인과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이 비슷하고, 또 당을 개혁해야 되는 방향이 비슷하고, 또 용산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데서도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그게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아직 답을 안 하시고 안 나가고 아직 생각 중에 있는 모양이죠. 아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 고민 중에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이제 한 위원장이 출마하기 전에 윤 대통령을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번에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좀 정중하게 거절했다지만 거절한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요. 예. 아니 대통령이 보자는데 왜 자꾸 피하느냐. 어떻게 예상합니까?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만날 거로 봅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금 사실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 두 가지 면을 다 느끼고 있고 그 과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만나는 문제는 이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첫 단추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쉽게 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밥 한번 먹는 게 어떠냐, 또 어른이 만나자는데 왜 젊은 사람이 그걸 거부하느냐, 이런 프레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또 우리 보수 일각에서 너무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나 예. 또는 이제 진중권 교수 이런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 옛날 진보정에 넘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과도하게 영향력을 좀 받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사회민주주의자, 좀 좌파까지 언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념 검증을 좀 해보자 이런 데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이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어제 보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 저도 봤고 그 공감했어요. 김경률, 진중권 이 두 분은요, 물론 진보 세력 출신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탄생에 아주 공이 큰 사람들입니다. 특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재단의 문제점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그랬던 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는데 이분들이 좌파다, 그래서 배격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보수 본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당대회라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김경률, 진중권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진중권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직접적으로 뭐 캠프에 가담한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김경률 회계사도 캠프에 들어올 그럴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약간 왼쪽으로 몰아서 상대적으로 덜 왼쪽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려는 거는 저는 결국엔 당내 갈등을 유발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선거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하나로 뭉쳐서 이 이재명이라는 큰 산을 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거기서 당내 갈등을 막 유발시키고 이 사람은 좌파야 저 사람은 좌파야 싹싹 몰아내는 거잖아요. 갈등을 만들어서. 그것도 왜 그러냐?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본인들의 정치적 그동안 누렸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나 권한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우리 당원들이 심판해야 돼요. 네. 보수에서도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마치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이제 마지막 또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여쭤보면 이제 만약에 뭐 나경원, 한동훈 나와 이렇게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한 위원장을 이제 공격할 때 예를 들어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 위원장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뭐 소환 수사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한 위원장 입장에서 또 이게 최상병 특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걸 반대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찬성한다고 하면 이게 또 우파 쪽에서 떨어나갈 거고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잖아요. 예. 이제 한 위원장도 검증하다 보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또 이게 너무 이게 반대해버리면 또 친윤 아니냐 이렇게 또 공개할까 하면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봅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네.
결국에는 이 최상병 문제가 사실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가 특검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민주당이 탄핵을 목적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을 하고 있고 그렇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뭔가 국민들과의 접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민주당의 그 노림수에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 민주당식의 민주당 2명 다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골라라? 그 민변 변호사들 다 골라놓고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누굴 고르겠어요. 그런 특검은 못하죠. 그러나 국민들은 또 이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빨리 결론을 내서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를 할 건 기소를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달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입장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얘기. 그러니까 예. 이래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그 상임위는 정해서 아직 지금 이게 이번에 헌법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거 냈어요. 권한쟁의 심판 냈는데 저희 당에서 상임위도 저희가 보니까 국회의장이 저희를 멋대로 그냥 강제 배정을 다 지금 해놨더라고요. 어디가 있습니까? 과방위에 가 있어요. 과방위에. 예. 제가 이제 정무위를 신청했는데 네.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이제 정무위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원내 협상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예.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솔직하게 다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저하고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이기도 한데 짧은 기간 내에 또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이 크게 성장해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보수 우파의 어떤 본령을 지키고 또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계속 성원해 주셔서 힘이 나서 방송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탤 테니까요.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